예, 그럼 지금부터 친일 임명 사전 팽창 발간 국민보고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대통 김대중님께 카드를 선정하겠습니다. 이 세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혁회의 김대중 혁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감추도 역사는 스스로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일본 강점기에 식민 지배에 협력한 인사 4천여 명의 행적을 담은 친일 인명 사전이 박정희 전 발간됐습니다. 대통령과 장면 전 총리, 작곡가 안익태 등 유력 인사 4,380여 명의 이름이 친일 거센 논란과 방대한 자료만큼이나 준비 기간도 길었습니다. 발간 이후의 반응 역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인물의 후손들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민족문제연구소에 발신한 이 공문. 이 보수적인 기관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체 무슨 볼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공문 뒤에는 재밌는 자료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명부인데요. 독립유공자들의 명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주 김성수, 이승만의 비서실장 윤치영, 시리아 방송대국으로 유명한 장지연까지 모두 20명이네요. 그런데 보훈처는 무슨 목적으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연구소에 보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어디에도 말 못할 보훈처의 부끄러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답은 여기에 있죠.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인데요. 행정안전부는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공개한 친일 인명사전에 훈 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들에 대한 훈 포장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놀란 국가보훈처가 이 사람들의 친일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넘겨달라며 공문을 보내왔던 거죠. 여기에 연구소는 이 사람들의 친일 행적에 대한 사료들을 모아 국가보훈처로 보내는데요. 이 사료를 받아본 국가보훈처, 어떻게 했을까요? 약 반년 뒤인 2011년 4월, 놀랄만한 뉴스가 사회면을 장식합니다. 시리아 방송대국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19명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독립운동의 공보다는 변절 후 친일 행적이 더 뚜렷했다고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야, 이제야 역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다소 늦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보훈처에도 박수가 쏟아졌죠. 보훈처는 이때부터 독립유공자를 선정할 때 흠결, 즉 친일 행위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순국소년의 날, 2011년 3.1절, 2011년 광복절 이 세 차례에 걸쳐서 503명의 심의 대상자를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흠결을 검증을 했습니다. 한두 해의 그런 어떤 개별적인 연구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친일인명사전이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연구 성과가 또 그러한 그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훈처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혀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놀랄만한 인물이 그 보훈처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당면 위협은 국내에 있는 종북자 퍼센트,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북한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당면 위협입니다. 이 당면 위협을 차단하고 이 당면 위협의 문제를 해소시키면 북한은 사실 우리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승춘의 첫 번째 표적이 됐습니다. 박승춘은 모처럼 잘 이루어지고 있던 보훈처와 연구소의 파트너십부터 끊어버리려고 했죠. 민족문제연구소 따위의 조사를 의뢰하지 마라. 아마도 이런 취지였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승춘 재임 기간 동안 연구소에는 단 한 차례의 친일 행적 조사 의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박승춘의 국가보훈처는 치명적인 오류를 계속해서 범합니다. 친일 행적이 있는 독립유공자들에게도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던 거죠. 2016년 민족문제연구소와 뉴스타파가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수는 4명 뿐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2번씩 중복 서운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박승춘의 다음 표적은 학자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독립운동의 공로를 심사하고 서운을 추천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박승춘은 여기에 속한 학자들을 겨냥했던 건데요. 이때 심사위원회에 속한 학자 50명 중 23명이 교체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느 날 내 연구실로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얘기인즉 하여튼 그 보훈처장이 갈리면서 이렇게 요번에 그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일부 이렇게 해촉하고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 이렇게 더 이상 중간에 그만둔다면 그만두는 이유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경악스러운 것은 독립운동사 전문 학자들을 대거 교체하고 그 빈자리에 뉴라이트 학자들과 전직 공무원, 역사 비전공자들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단체가 있죠. 한국현대사학회. 과연 어떤 단체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단체에는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과 주익종, 뉴라이트의 대부 안병직,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같은 구구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단체에 소속된 학자들이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이때 심사위원으로 뽑힌 권희영 씨는 한국현대사학회의 초대 회장, 또 허동현 씨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적극적으로 주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박승춘의 국가보훈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학자들만 불러들이고 안 맞는 학자들은 전부 제거하는 폭거를 자행했던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우리 국가보훈처가 이 우리 국민의 앞보식을 함양시켜서 2년 내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국가보훈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입니다.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좌파와의 역사 전쟁의 승리로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른바 역사 관련 3대 국가기관의 수장이 모두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로 채워진 셈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런 정권의 압박 속에서도 그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3년 7월 KBS의 탐사보도팀이 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친일과 훈장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목 그대로 훈장을 받은 친일파들을 추적해보겠다는 아주 대담한 시도였죠. 친일의 오점이 진하게 남아있을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의 민낯을 고발해야 했으니까요. 문제는 당시 박근혜 정권이 훈장의 수여 내역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수여한 모든 훈장의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KBS 탐사보도팀의 요청을 완강히 거부했던 거죠. 결국 기자들은 훈장 내역 공개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에 걸친 지루한 소송전 끝에 2015년 1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이 훈장 수여자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언론사가 훈 포장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훈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로 받는 것으로 수여자는 명예와 함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내역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의 승소. KBS 탐사보도팀은 소송 승리를 통해 정부 수립 이후 수여된 모든 훈장 내역을 입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거기에 자체적인 조사 결과까지 추가해서 총 72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72만 건이라는 이 엄청난 데이터 받긴 받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분석하죠? 훈장과 친일의 연관성을 파고드는 것이 핵심인데 훈장에 대한 데이터만 있고 친일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친일파의 이름, 본적지, 직업, 활동지역, 행위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만 누가 어떤 친일 행위를 했는데 훈장까지 받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KBS 탐사보도팀도 고민이 깊었겠죠. 그러던 기자들의 머릿속에 한 단체의 이름이 떠오릅니다.